외국에서 한 달 살기 두 번째 추천지 체코 프라하입니다. 지도를 보면 불타바강을 가로지르는 카를교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흰 성모 마리아 교회와 프라하 천문시계가 가까이 있고 화약탑과 바칠라프 광장도 보입니다. 카를교 왼쪽 언덕 위에 성 비투스 대성당과 프라하성이 보입니다. 낭만의 도시인 체코의 프라하는 여행자들이 한 달 살기 좋은 도시로 꼽습니다. 동유럽의 꽃이라고 불리며 로맨틱한 감성이 살아있는 프라하는 도시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동 수단이 없어도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편하게 여행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한 달 프리 패스를 구입하면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다른 유럽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물가도 장점으로 꼽히고 무엇보다 프라하 구시가지에서 야경을 감상하며 맛있는 체코 맥주를 즐기는 매력도 있습니다. 카를교는 체코 프라하 불타바강 위에 있는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보헤미아 왕국의 국왕인 카를 4세의 통치 아래 1357년에 건설이 시작되어 1402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프라하의 동쪽과 서쪽 지역을 연결해주는 다리는 이 다리가 유일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프라하는 서유럽과 동유럽을 잇는 주요 교역 루트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카를교는 길이 621m, 너비 약 10m로 16개의 아치로 다리 상판이 지탱되고 있습니다. 3개의 교탑이 카를교를 지키고 있는데 이 중 2개는 말라스트라나에 있고 1개는 구시가지인 스타레메스토에 있습니다. 구시가지 교탑은 고딕 건축 양식의 진수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리를 건너면 프라하성의 전체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낮에는 이 다리에 사람들이 꽤 많아요. 거리 공연자, 행상, 예술가들이 활기찬 분위기를 만듭니다. 현대적인 문화와 이 지역의 풍부한 역사가 잘 조화된 느낌이지요. 다리 위의 상판은 30개의 조각상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바로크 양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카를교 위의 조각상들은 1683년부터 1928년에 걸쳐 세워진 것들로 모두 성인들의 동상입니다. 유럽의 다리에는 보통 성도들의 상들이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지나가던 행인들마저도 성도상을 통해 기도 드릴 수 있도록 하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가 순교한 성인 얀 네포무츠키 주교가 보헤미아의 왕 바칠라프 4세에 의해 처형당한 장소입니다. 바칠라프 4세가 아내인 요한나를 의심하였는데 왕비가 얀 네포무츠키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한 뒤 아내의 고해성사 내용을 물었으나 신부가 끝까지 입을 다물어 강에 던져졌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관광객들이 그가 떨어진 장소에 있는 그의 조각상을 만지며 소원을 비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카를교는 1841년까지는 프라하성과 구시가지를 잇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전망대 역할을 하는 탑에서 과거에는 통행료를 받았습니다. 카를교는 프라하는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면 꼭 들러는 장소이기 때문에 항상 붐비는 곳입니다. 또한 다리 위에는 노래 부르는 악사와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 마리오네트 인형극 등 음악과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예술의 다리입니다. 프라하의 불타바강의 서쪽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프라하성과 성비투스 대성당은 같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비투스 대성당은 체코의 수도 프라하의 대주교자로 프라하성 제3정원에 있으며 고딕 양식에 뛰어난 건축물로서 불타바강 건너에서도 보일 만큼 크고 중요한 성당입니다. 오늘은 운이 좋은 날입니다. 프라하성 근위병들의 교대식을 보게 되네요. 9세기에 바칠라프 1세가 교회 건물을 지은 것이 성 비투스 대성당의 원형이고 이후 11세기에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재건축되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14세기 카를 4세가 고딕 양식으로 새로 짓기 시작하면서 갖추어진 것입니다. 지금의 성 비투스 대성당의 모습은 20세기에 이르러 모습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당의 중앙에는 16세기의 묘가 있는데 합스부르크가의 페르디난트 1세와 가족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또한 성당 지하에는 카를 4세, 바칠라프 4세 등 왕과 주교들의 묘가 있습니다. 주 제단의 뒤쪽에는 7개의 예배당이 있고 그중 중앙의 마리아 예배당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특히 아름답습니다.
재단 오른쪽에는 성 얀 네포무츠키의 묘와 이톤의 은을 녹여 만든 조각상이 있습니다. 성당 안에는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 대부분 아르누보 예술가의 작품입니다. 바칠라프는 보헤미아의 수호성인으로 세계 최대의 사파이어가 박혀있는 왕관은 금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장식된 호화로운 것이며 황금색으로 오칠을 한 예배당 벽에도 석류석, 자수정, 에메랄드 등 137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프라하성을 소개하는 안내판입니다. 그런데 유럽 나라 언어 순으로 소개하고 그 다음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순으로 기록한 것이 감동적입니다. 프라하성은 체코의 수도에 있는 성으로 프라하의 초기 역사부터 존재해왔으며 프라하의 상징이자 체코의 상징입니다. 체코의 왕들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이곳에서 통치했으며 현재는 체코 공화국의 대통령 관저가 이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라하성은 기네스북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큰 옛 성입니다. 길이는 약 570m, 폭은 약 130m에 달합니다. 프라하성은 체코의 주요 관광 명소 중 하나로 매년 약 18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이 바로 체코슬로바키아 건국의 아버지이자 초대 대통령을 지낸 토마시 마사리크입니다. 외교를 통하여 300여 년 동안 합스부르크 가문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벗어나 독립을 이끌어냈습니다. 바칠라프 광장은 체코 프라하 신시가지에 있는 광장입니다. 이곳은 체코의 독립이 선언된 광장으로 민주화 운동 프라하의 봄이 일어난 곳이자 무혈 민주화 혁명인 벨벳 혁명이 있었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체코 역사에 많은 사건이 발생한 역사적인 장소이며 현재에도 시위, 축하 행사 등이 많이 열립니다. 광장 이름은 보헤미아의 수호성인인 바칠라프 1세 공작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프라하 역사지구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칠라프 광장은 중세시대에는 말 시장이었으나 1848년 보헤미아의 시인 카렐 하블리체크 보로프스키의 제안으로 성 바칠라프 광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중세시대부터 도심 중심지 역할을 해온 이곳은 체코 프라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소입니다. 광장의 끝에는 4명의 체코 수호성인 동상이 있는 성 바칠라프 기마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칠라프 광장은 유명 호텔, 가게, 레스토랑, 거리 먹거리 등이 있는 프라하의 주요 쇼핑 지역이 되었습니다. 광장 위쪽에는 기마상과 함께 국립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의 계단에서 보는 바칠라프 광장은 멋진 전망으로 사진을 찍는 인기 장소이기도 합니다. 구시청사 건물 중 가장 중요한 건축물인 천문시계 앞에 매 정각 1분도 채되지 않는 시간 동안의 시계 울림을 보기 위해 전 세계인이 모여듭니다. 시계가 정각을 알리면 오른쪽에 매달린 해골이 줄을 잡아당기면서 반대편 손으로 잡고 있는 모래시계를 뒤집는 동시에 2개의 문이 열리면서 각각 6명씩 12사도가 줄줄이 지나가고 황금달기 한 번 울고 나면 끝이 납니다. 천문시계는 1490년 한우슈라는 이름의 거장 시계공에 의해 제작되었는데 당시 시의회 의원들은 그 시계공이 다른 곳에서 똑같은 시계를 만들 것을 걱정하여 그의 눈을 멀게 했다고 합니다. 그 뒤 시계공은 복수하기 위해 시계에 손을 집어넣어 시계를 멈추게 했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시계는 여러 차례에 걸쳐 수리되었고 지금은 전동장치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프라하에서 유명한 천문시계탑 가까이에 있는 틴 성모 마리아 교회는 프라하 구시가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교회로 1365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 변형을 가해 17세기까지 다양한 건물 양식이 가미되었습니다. 외관은 고딕 양식으로 지어져 정교하면서도 화려하고 특히 80m 높이까지 치솟은 2개의 첨탑은 이 교회의 상징으로 멀리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는 바로크 양식으로 되어 있어 비교적 어두운 느낌을 줍니다. 성당 안에는 루돌프 2세를 위해 일했던 덴마크의 천문학자 브라헤가 묻혀 있습니다. 클래식 연주회가 열리기도 하며 교회 바로 옆에는 성의 작가 카프카의 생가가 있습니다. 앞에 검게 보이는 건물이 화약탑입니다. 화약탑은 체코 프라하의 성문이자 탑으로 화약탑을 기준으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나눕니다.
하벨 시장은 1232년에 지은 도심시장으로 지역 과일, 채소, 예술품, 공예품, 기념품을 판매하는 노점이 가득합니다. 하벨 시장 주변은 모두 상업지역입니다. 한국인에게는 프라하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꼭 의견을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